안녕하세요. 오늘은 6강 공부하실 차례입니다. 지난번 5강 강의가 좀 긴 편이었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최대한 짧게 여러분들 조금 지금쯤이면 좀 지치실 것 같아서 좀 짧고 명료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 제목 한번 볼까요? 제목은 저희가 정해놓은 제목은요, 다양한 네트워크라는 제목이에요. 다양한 네트워크. 그런데요, 이번 강에서는 부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컴퓨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저희 소주제를 보시면요. 오늘 소주제의 내용이 뭐냐면요. 첫 번째가 그래프 색칠하기고요. 두 번째가 지배집합. 세 번째가 스타이너 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색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색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색칠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지배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차역을 설치하는 걸로 이 지배집합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기차역을 설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것도 최소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스타이너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타이너 트리 같은 경우도 뭐냐면 도시와 도시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최단 길이, 최소 길이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 개의 공통점은 최소 한도로,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소 한도로 어떻게 하면 지금 주어진 이 문제들을 풀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컴퓨터는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거를 그러니까 아껴 써야 돼요. 진짜 단돈 1원이라도 아껴 써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자기의 그 자원을 써서 최대의 효과를 내느냐라는 부분이 컴퓨터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거기에 관련된 문제고요. 해보시면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해도 저희가 이 활동으로 하는 거는 다 재밌어요. 재밌으니까요. 선생님들도 재밌게 하시고요. 아이들과도 한번 재밌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활동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은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은 활동이에요. 특히 아이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이론이 그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리도 없고요. 쏙쏙 들어간다고 한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늘도 저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꼬맹이가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계 문제, 달력 문제, 그 다음에 1년, 12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사실은 제가 다 가르쳐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죠. 야, 너 이거 배운 건데 아빠가 그때 다 가르쳐 준 건데 왜 이렇게 헤매니? 라고 했더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은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배웠어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아, 맞다. 그 아이들은 특히나 시간 24시간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주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주라는 개념. 그 다음에 한 달이 12달이 돼서 1년이 된다라는 이런 개념. 이런 거는 모두 다 사실은 어른들이 다 정해놓은 규칙이잖아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따져도 1년이 12달이라는 건 12진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일주가 7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7진수거든요. 그 다음에 하루가 24시간이다. 그거는 24진수가 되는 거고요. 오전, 오후를 나눠서
오전 12시, 오후 12시라고 하는 건 또 12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들한테 어렵겠어요. 한번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게 쏙쏙 머리에 들어올 일은 없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는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애들을 다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꾸준히 반복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코딩 교육이야말로 정말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공부도 하고 또 저희 아이들이나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 똑똑 같이 수업을 시연을 해보면 이론이 지금 아이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이론 교육을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지도하실 적에는요, 같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컴퓨터가 정말 어려워하는 문제야 라고 말해주시면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이 세 부분은 다 제가 밑에 펼쳐놓고 선생님들이 보시기 좋게끔 한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자, 선생님들 6-1 그래프 색칠하기입니다. 그래프 색칠하기의 이론편에 저희가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프 색칠하기 또는 지도 색칠하기는 컴퓨터 과학뿐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공간을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눈 다음 인접한 면끼리는 같은 색깔이 되지 않도록 색칠을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색깔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특정한 조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행하는 문제는 컴퓨터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은 저희 교환 34페이지에 있는 활동 방법 지도 색칠하기 그림입니다. 그 지도 색칠하기의 활동 내용을 보면 아래의 지도를 최소한의 색으로 칠해 나누어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A 제가 한번 해볼게요. A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 인접한 지도는 빨간색으로 칠하면 안 되고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무슨 색깔 칠하면 되죠?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다른 색을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색깔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연두색은 안 되지만 빨간색은 칠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연두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그럼 A번 지도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색을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바로 B로 갑니다.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빨간색을 칠했어요. 자, 인접했으니까 다른 색깔을 칠해야겠죠? 연두색을 칠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하고도 인접해 있고, 이 지금 연두색하고도 인접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다른 색깔로 칠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노란 색깔로 칠을 합니다. 이 노란 색깔로 칠하니까 연두색하고 좀 비슷하네요. 노란 색깔로 안 하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 색깔로 색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죠? 검은색과 인접해 있고 녹색과 인접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칠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A 같은 경우 몇 가지, 최소의 색 몇 가지를 했습니까? 두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안 보이시겠구나. 세 가지 색, 이건 두 가지 색.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C 한번 같이 해보죠. C는,
자, 빨간색 칠했어요. 그 다음에 검은색 칠했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색깔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빨간색, 검은색 아닌 색깔 칠했어요. 자, 그럼 이 도시는요? 검은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칠할 수가 있죠. 있는 거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를 칠했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서 한 색깔로 칠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색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검은색으로 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빨간색, 검은색 인접했으니까 당연히 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으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몇 가지 색을 사용을 했죠? 세 가지 색깔로 이 지도를 칠했습니다. 3번은 4개의 나라였는데 이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나라였어요. 근데 2개 다 똑같이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칠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D번 같이 한번 해보죠. 처음에 풍차 그림이 있는 요 나라는 검은색으로 칠했어요.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녹색입니다. 자, 이 옆에 나라 요거 아닌,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나라는 무슨 색깔로 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검은색으로도 칠할 수 있고 녹색으로도 칠할 수 있죠? 녹색으로 한번 칠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게 검은색이 되겠네요. 나머지 한 나라, 자, 인접하지 않은 색깔 빨간색. 좋습니다. 자, 이것도 몇 가지 색으로 색칠을 했나요? 네, 이것도 역시 세 가지 색깔로 색칠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숙제로 나가는 코딩 똑똑을 보시면요, 이 문제가 좀 다양하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서요, 페이지 수를 치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치우자. 자, 치우고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6강이잖아요. 자, 이게 6강 숙제입니다. 요거는 지금 해본 거랑 비슷한 거고요. 요 문제하고 요 문제 재밌으시겠죠? 요거 물론 저희 다 정답지에 정답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게. 자, 선생님들 6-2 지배집합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배집합이라는 말, 이 제목에 그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라고요? 이게 지금 빨간 점들이요, 다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도시에다가 기차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차역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차역을 설치를 해서 그 인접한 도시들에서 그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최적화시켜서 기차역을 설치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을 네트워크 또는 그래프로 추상화한 후 알맞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은 시간적, 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것의 핵심 요소가 바로 지배집합입니다. 컴퓨터는 지배집합을 만들고 최소 지배집합을 이루는 주요 정점을 찾습니다. 즉,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그래프는 각 지점인 노드와 노드를 잇는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적은 개수의 노드를 이용해 그래프를 완성하는 활동을 통해 컴퓨터가 지배집합을 구성하는 원리를 익힐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장 작은 개수의 노드를 이용하여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같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역 설치하기. 기차역을 지금 보시듯이 가장 적은 기차역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여기에다가 기차역을 설치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도시하고 이 도시 세 도시는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도시는 못 가고 이 도시도 못 가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하나의 노드라고 했는데요. 여기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설치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설치하면 몇 개 도시가 여기 이리로 올 수 있죠? 일단은요. 이거 갈 수 있고요. 이거 갈 수 있고요. 이거 갈 수 있네요. 자, 여기서는 뭐 얘가 여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선으로 이어진 거를 중심으로 갖고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그러면 기차역을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요, 처음에는 연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운데 있는 얘를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요 세 도시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못 가고요. 얘도 못 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차역을 여기 한 군데다 설치했다 그러면 또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까요? 얘는 일로 못 가고 얘도 일로 못 가잖아요. 근데 얘는 얘께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그럼 얘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돼서 연결될 수 있는 거. 얘는 얘한테 연결이 됩니다. 얘는 얘 연결되고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고 오, 벌써 꽤나 많이.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봐요. 얘는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얘는 연결이 안 돼요. 그렇다고 여기다 만드나요? 그거는 글쎄 그렇게 효율적일 것 같지가 않죠. 그러면 최소한 연결되려면 무조건 여기다 만들어야겠죠. 여기다 만듭니다. 자, 그러면 표시를 해볼게요. 얘 연결되네요. 그러면 지금 3개의 기차역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다 하나요? 아니죠? 이미 얘들은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하는 건 아니고 여기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자, 이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봅시다. 얘 지금 연결 안 된 데만 더 연결을 시키면 되잖아요. 굉장히 쉬워졌죠? 아, 참, 여기서 요 색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색이잖아요. 나머지 다 까만색인데 이건 왜 그랬냐면 저희가 교재를 만들면서 이게 오류가 발견됐어요. 지금 선생님들 교재를 보시면 요 선이 없는 걸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재 오타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 선을 선생님도 이거 활동하기 시작하기 전에 빨간색을 이렇게 빨간색 말고 검은색으로 그어 주신 다음에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럼 지금 4개의 기차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시들이 행복해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얘도 연결되고 얘도 연결되려면 당연히 여기다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답은 나온 거 같죠? 마지막 기차역은 어디다 만들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도시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총 기차역은 몇 군데다 만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의 기차역을 공사를 했습니다.
왜 지배집합이라는 제목이 붙었는지 아시겠죠? 얘가 지배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 검은색으로 제가 색칠한 게. 그래서 이 지배집합을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노드들이 다 연결돼서 효율적인 그런 알고리즘이 구축이 되는 거겠죠? 기차역 설치하기 재밌게들 해보세요. 뭐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걸 기차역을 우주정거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또 뭐 아이스크림 차로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는 기차역으로 했는데요. 재밌는 활동 기대할게요. 자, 선생님들 이어서 저 스타이너 트리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스타이너 트리는 길 만들기인데요. 뭐 이제 스타이너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이름이 붙였는데 뭐 트리 구조로 돼 있어서 트리라는 말을 썼고요. 이것도 지금 오늘 강의에 공통된 게 있어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것을 이용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3개의 점, 3개의 그림이 있고요. 그 중에서 3개의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까요? 자, 3개의 점이 연결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좀 더 효율적인 거. 최소한이에요. 그러니까 A, B, C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3개가 가장 짧은 길이면 되는 거예요. 자, C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 길이가 짧을까요? 이 길이가 짧을까요? 정답은 이 길이가 짧습니다. 조금. 이거는 수학적, 저번에 저희가 8월 달에 했던 강의 중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학 선생님들이시다 보니까 이걸 수학적으로 푸는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이렇게 시연을 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그건 저희 8강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어쨌든 요게 더 짧은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스타이너 트리에서는 이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뒷면에다가 한번 4개의 점을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쵸? 조금 전처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니까 꼭 저거 같다. 성냥안개비 그 놀이 같아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조금 전에처럼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겠죠? 자, 이거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4개니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노란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자, 어떤 거가 가장 최소한의 길이가 될까요? 그거는 계산을 해보면 알겠죠. 자, 요렇게 스타이너 트리는 최소한의 길을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상상력을 즐겨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했던 그 모든 저희 활동들이 컴퓨터가 최소한으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거고 그것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제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희 활동들이나 제가 강의 드렸던 거는 가장 단순화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점이요, 이 점만 놓고 볼게요. 점이 100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0개라면, 10만 개라면. 저희 전 지구 지금 인구가 몇 억입니까? 한 70억 되죠? 60억 넘은 지가 오래전인 것 같은데, 한 70억이라고 놓고 보면, 아니, 우리나라 국민만 해도 5천만이라고 놓고, 5천만 개라면, 이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6강의 부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 그런 부제가 붙은 거예요.
물론 컴퓨터에게 어려운 거죠. 사람에게도 어렵겠죠, 근데.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강의로 넘어갑니다. 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이번에 6강의 세 가지 꼭지를 차례대로 한번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흥미로우셨나요? 오늘은요, 요거에 대해서 뭐 숙제 나가는 거는, 지도 색칠하기 숙제가 나가는데요. 그건 뭐 우리나라 전도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재밌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교환을 보시면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가 저희 그 이번 6강의 강의 내용인데, 그 옆에 보시면 갑자기 코딩의 기초를 배운다 로봇 터틀이라고 그래서 37페이지에 보드게임 하나가 나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 로봇 터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피시면 47페이지에 퍼즐을 풀며 로직을 익힌다 코드마스터, 이렇게 두 개의 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코딩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좀 유명하고 핫하다는 그런 코딩용 보드게임들을 서칭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저희가 좀 적합하다고 생각한 두 가지를 셀렉팅을 했습니다. 그게 로봇 터틀과 코드 마스터예요. 로봇 터틀도 마찬가지고 코드 마스터도 마찬가지인데 두 개 다 싱크펀이라는 교구 게임 회사에서 나왔고요. 싱크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보드 게임 회사인데요. 그리고 로봇 터틀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로봇 터틀은 유아용, 그러니까 4세, 5세부터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코드마스터는 그거랑은 틀려요. 그거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 7세도 가능하겠죠? 8세, 9세, 10세까지, 심지어는 어른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용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로봇 터틀과 코드 마스터에 대해서는 각각 독립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동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되고요. 이 구입은 시중에서도 아마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로봇 터틀과 코드마스터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시중에서 구입하셔도 되고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우시거나 혹시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가격이 더 저렴하다면 저희한테 주문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로봇 터틀과 코드마스터를 제공하는 가격은 시중 판매가보다 약 한 15% 정도가 될 건데, 그 정도 저렴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두 개 남았네요. 7강, 8강. 지금부터는요, 사실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툭툭 치듯이 쉽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사실은 암호편인데요. 요게 조금 어려울 글쎄요. 아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게 좀 재밌고요. 재밌는데 개념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강은요, 저희가 이제 패턴 활동하고 컴퓨터가 인간,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배웠으니까 컴퓨터와 인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거고, 튜링 테스트라고 인간과 컴퓨터를 구분하는 방법, 그러면서 인공지능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